네, 지금부터는 트랜잭션에 대한 영속성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듀러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변경 연산,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고 나서 그 변경된 내용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거나 어떤 뭐 플러시가 발생을 해서 혹은 백업이 발생이 돼서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일단 사용자가 커밋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DBMS에서는 커밋이라고 하는 연산 자체가 DB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자가 커밋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을 한 후에는 DBMS 입장에서는 그 커밋된 데이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속성이 영속성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2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DB를 종료했다가 커밋을 하고 나서 2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커밋을 하고 나서 DB를 종료했다가 다시 구동을 했더니 2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올라왔다. 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속성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BMS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드로그라고 하는 물리적인 파일을 가지고 이런 영속성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Tbase HDB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DB와 디스크 DB 모두 리드로그를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속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파일이죠. 로그 파일은.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물리적인 파일인데 실제로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변경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를 실시간으로 디스크에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디스크 IO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로그 파일에다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로그 버퍼라고 하는 영역을 둬서 로그 버퍼에 먼저 기록을 하고 로그 파일에다가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IO를 줄이고 어떤 그런 병목 형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로그 버퍼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 로그 버퍼에서 로그 파일로 싱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로그 파일에다 싱크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듀러빌리티를 보장을 하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능 지향적인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정성 지향의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이 듀러빌리티라는 걸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성능 간의 어떤 이런 상충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DBMS들이 어떻게 트랜잭션의 영속성을 보장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현재 로그 파일에는 아무런 로그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해당 로그 파일에도 아무런 로그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보시면 데이터 파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체크포인트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에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영역, 버퍼풀 혹은 메모리 데이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메모리에는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내가 10을 20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업데이트 구문을 날리는 거죠.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그 파일 관리하는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를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을 20으로 업데이트 했다라고 하는 로그를 먼저 기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10을 20으로 값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DB가 어떤 장애가 발생을 했다.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죠. 커밋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커밋이 된 데이터예요. 즉 20으로 변경된 데이터는 보장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롤백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커밋을 한 상태,
사용자가 커밋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20이라고 하는 값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변경된 데이터는 커밋이 된 거다라고 하는 커밋 로그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 커밋 석세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커밋 석세스는 언제 되느냐? 로그 버퍼에만 기록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영속성을 보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로그 파일에다가 플러시를 해서 로그 버퍼에 있는 내용을 플러시를 해서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커밋 석세스를 DB에서는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커밋을 하고 나서 커밋 석세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로그 파일에 이렇게 기록이 된 후에 커밋 석세스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에 대해서 이런 로그 파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영속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영속성을 보장을 하느냐? 이 상태에서는 아직 디스크에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장애가 발생을 한다. DB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DB가 다시 리스타트를 하게 될 때, 다시 재구동을 하게 될 때 메모리 부분은 당연히 휘발성이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면서는 비어있는 상태, 빈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DBMS에서는 리스타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영속성을 보장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먼저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10이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동을 하면서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을 올리는데 이걸 그냥 올리면 당연히 영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DB 입장에서는 로그 파일, 물리적인 로그 파일을 가지고 이 데이터 파일을, 실제 데이터를 20으로 변경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리스타트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리스타트 리커버리를 거치면서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로그에 10은 20으로 변경이 됐고 커밋이 된 거다라고 하는 로그가 있기 때문에 20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영속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다시 백업이 된다거나 플러시가 된다거나 체크 포인트가 발생을 해서 디스크에 안정적으로 백업이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BMS들이 영속성을 보장을 할 때 이렇게 로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보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RTBase에서는, RTBase HDB에서는 이렇게 듀러빌리티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tbase.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에 보시면 commit, write, wait mode라고 하는 프로퍼티하고 로그 버퍼 타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프로퍼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퍼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성 지향으로,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설정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능 지향, 그러니까 성능을 위주로 한 설정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퍼티를 살펴보게 되면 로그 버퍼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말 그대로 로그의 버퍼 타입이죠. 로그 버퍼, 변경 트랜잭션의 그 로그를 기록을 하는 메모리에 있는 버퍼 영역을 어디다가 쓰겠느냐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0으로 이 프로퍼티 값은 0이나 1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0으로 해주시게 되면 OS 커널 부분에다가 이 로그 버퍼를 두게 되고요. 1을 설정을 하시면 RTBase 프로세스 내부에다가 이 로그 버퍼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변경을 하게 되면 DB를 재구동하셔야지만 반영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퍼티고요. 또 하나의 프로퍼티, commit, write, wait mode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의 값도 마찬가지로 0이나 1 두 가지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0으로 설정하시면 no wait이라고 되어 있고요.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wa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기다리고 뭐를 안 기다리느냐? 프로퍼티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ommit, write, wait mode예요. 커밋한 거를 쓰는 거를 기다리겠느냐 안 기다리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로그 버퍼에 기록이 된 내용을 로그 파일에다가 그 커밋된 내용을 로그 파일에다가 기록하는 거를 0으로 설정하시면 안 기다리겠다라는 거고요. 1로 설정하시면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듀러빌리티 레벨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듀러빌리티 레벨을 각각 어떻게 설정했을 때, 이 프로퍼티들을 어떻게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성능 지향 설정 방법입니다. 성능 지향이라는 얘기는 성능 위주라는 얘기겠죠. 빠른 성능을 위주로 한 설정 방법. 두 개의 프로퍼티 값을 각각 0으로 설정을 했을 때 성능 지향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rtbase HDB는 성능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방법이 이 프로퍼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프로퍼티 값이 0, 0이라는 얘기는 커밋 라인 웨인 모드가 0이다. 로그 버퍼에서 로그 파일로 기록을 하는, 커밋 로그를 기록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로그 버퍼 타입이 0이라고 하는 얘기는 변경 로그를 기록을 하는 로그 버퍼, 메모리에 두는 로그 버퍼를 Artbase 프로세스 내부가 아니라 OS 커널 영역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커밋 라인 웨인 모드가 0이기 때문에 성능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로그 버퍼에서 로그 파일로 기록하는 걸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지향형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로그 버퍼에 있는 내용이 로그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로그 버퍼에만 기록이 되면 바로 그 트랜지션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설정 방법이 이 성능 지향 설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디스크에 각각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0을 2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로그를 먼저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그 버퍼에 기록을 하는데 이 로그 버퍼가 OS 커널에 있는 로그 버퍼더라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값을 20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20으로 변경을 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가 장애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롤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밋을 했다라고 하면 커밋 로그를 기록을 하고 이제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밋이 되면 커밋 로그를 찍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그림하고 다르게 커밋 로그를 기록을 하고 로그 파일에다가 지금 싱크를 안 맞춰줬어요. 플러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커밋 석세스가 리턴이 됐죠. 이 얘기가 바로 커밋 라인 웨인 모드가 0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록하는 거를 기다리지 않는 이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작을 하고 이제 로그 파일에다가 플러시를 해주는 것은 OS 영역에서 담당을 해서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속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로그 버퍼라고 하는 것을 OS 커널에다가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DB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OS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DBMS에 장애가 발생을 했다. 즉 DB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로그 버퍼가 이 프로세스 내부에 있을 때는 이걸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OS 영역에다가 로그 버퍼를 둬서 DB가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로그 파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할 수 있도록 OS 커널 영역에다가 로그 버퍼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지향형으로 성능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면서도 OS에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완벽하게 듀러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설정 방법이 두 개의 프로퍼티 값을 0, 0으로 설정한 성능 지향 설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정 방법은 안정성 지향 설정 방법인데요. 두 개의 프로퍼티 값을 각각
1로 설정을 했을 때 안정성 지향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성 지향 설정은 말 그대로 안정성, 듀러빌리티를 완벽하게 보장을 하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성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능 저하는 가장 그 설정 방법들 중에서는 성능이 가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프로퍼티 값이 1과 1이기 때문에 커밋 라인 웨인 모드, 로그 버퍼에서 로그 파일로 싱크하는, 이 플러시하는 거를 일단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버퍼 타입이 1이라고 하는 얘기는 OS 커널 영역이 아니라 RT베이스 프로세스 내부에다가 로그 버퍼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 버퍼가 RT베이스 프로세스 내부에 있어도 로그 버퍼에서 로그 파일로 싱크하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DB에 장애가 발생을 하던 아니면 OS에 장애가 발생을 하던 간에 완벽하게 듀러빌리티를 보장을 하는 그런 설정 방법이 바로 이 안정성 지향 설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업데이트 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로그 버퍼에 기록을 한 다음에 20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하고는 다르게 커밋 로그를 기록을 한 다음에 바로 커밋 석세스 리턴이 안 됐습니다. 언제 되느냐? 로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한 후에, 안정적으로 기록을 한 후에 기록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커밋이 석세스 되는 이런 동작 방법이 안정성 지향 설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그 버퍼에 있는 내용이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는 이 시간만큼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은 떨어지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듀러빌리티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설정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BMS들이 듀러빌리티를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 그리고 RT베이스 HDB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듀러빌리티를 보장을 할 때 성능 위주 그리고 안정성 위주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